네, 화면을 보면 되게 확 당기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도 희소하다. 뭐가? 지캐시가. 지금 GKC가 석 달째 한 12배 정도가 폭등을 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특히 요즘 같은 시장에서 전반적인 조정장, 좋게 말하면 조정장이고 어떤 면에서는 좀 눌리는 그런 구간을 지리하게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GKC가 되게 몇 안 되는 암호화폐죠. 정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근데 그 중에서도 으뜸입니다. 나름대로의 지속성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유가 뭐냐? 많이들 얘기들을 했어요. 뭐 핵심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비트코인 같은 희소성입니다. 희소성. 그래서 비트코인처럼 대통령 선거 4년 주기죠. 4년 주기에 따라서 경제 주기가, 경기 주기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기존의 패턴, 4년 패턴인데, 거기에 맞춰서 GKC 같은 경우에도 4년 반감기를 뒀어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좀 비트코인을 많이 따라 한 거죠. 참고를 많이 한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100개로, 죄송합니다. 또 오타 났네요. 2100만 개죠. 2100만 개. 딱 제한을 뒀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채굴을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희소성이 영향을 미친 것이 있고. 근데 뭐 G캐시만 희소성이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것들도 몇 개 있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또 덧붙여지는 게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영지식 증명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GK라고 하고, GK 스나크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영지식 증명 기반의 익명성, 프라이빗 자산 등의 장점이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본인이 인증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인증을 하려면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개인정보를 줘야 됩니다. 근데 개인정보를 주지 않아도 이게 본인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예. 이런 이제 기술을 영지식 증명 기술이라고 하는데, G캐시는 바로 이런 희소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주 완벽한, 거의 완벽한, 지금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가장 압도적인 그런 영지식 증명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G캐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산을 형성하거나 여기 이걸 유통하거나 거래하거나 이럴 때 또 익명에 기반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안전하다고 느끼고 그런 거죠.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특히 이제 이게 사회가 디지털화되고 온체인화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개인의 정보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개인의 인증은 필요한데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거는 네트워크 상에서 블록체인 내에서도 그리고 블록체인이 아닌 오프체인 온라인에서도 필요하긴 한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개인정보가 다 노출되게 되는데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대안이거든요. 이게 영지식 증명이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켓이가 폭등한 건데 중요한 거는 위험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나는 암호화폐 시장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원래 예상보다 트럼프의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의 속도는 매우 빨라요. 전문가들이나 해당 기업들, 해당 산업 분야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은 암호화폐, 크립토 시장에, 그 다음에 블록체인 시장에 국가가, 기관이 생각보다 빨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고 있고 빨리 들어오게 된 거예요. 원래 예상보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 개인은 그렇다 치는데 기관 인증이 안 되면은 블록체인이나 이런 데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영지식으로 한다?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모르고 그냥 진행이 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게 국가가 이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이미 퇴출이 됐어요, 이게. 그리고 지금 EU도 퇴출을 논의 중입니다. 퇴출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게 다 걸리는 게 뭐냐면 자금 세탁 방지법에 맞는 규제 이미 내포하고 있는 암호화폐 혹은 블록체인이 아니면 개인은 그냥 한다 쳐도 기관은 못 들어옵니다. 이 시장에.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XRP 있죠. XRP는 그래서 블록체인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인데 왜냐면 기관들이 들어와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기관형 KYC, 기관형 인증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와서 마음대로 쓰라고. 자기 정보 보호하면서도. 그러니까 뭐냐면 G캐시도 이런 식으로 열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게 영지식 증명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또 다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그런 것이 가능한 기관이나 국가가 승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인증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하든지 아니면 G캐시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영지식 증명을 어쩌면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러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관이 사용하지 못하는 암호화폐다, 블록체인이다라고 한다면 성장성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몇 달간, 세 달간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줬고 폭발적인 에너지와 시장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기술력도 보여준 거고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왜? 기관과 국가가 블록체인에
들어오는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는 시간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아마 지켓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미비하다는 거지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서는 이게 장점이었는데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갖추지 않으면 사실은 좀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재단이 우리 지켓이 재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사실은 시장도 중요하고 그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기술력 그리고 그 기술이 갖고 있는 시장성도 중요하지만 재단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정책들, 솔루션들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시장에 제안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요런 어떤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공유하면서 재단의 이야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추어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좀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 010-2592-6921로 부자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 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